세상에서 주식이 제일 쉬웠어요. 7탄입니다. 자, 오늘은 너무나도 중요한 영상이죠. 상투에서 세력들이 갭상승, 갭하락 캔들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투에 물리기 싫다면 꼭 보시면 좋고요. 예, 상투와 상승장을 구분하는 팁에 대해서는 영상 말미 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갭상승, 갭하락 그림을 연습하기 좋게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조금 미리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무슨 설명이냐? 우리가 기존에 이런 개념을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 갭하락이라는 것은 손절을 유도했었지. 예, 얘는 손절 유도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씨, 팔자. 뭐 이런 유도. 자, 그리고 갭 상승이라는 것은요. 사려고 했는데 값이 왜 저래? 이러면서 추격 매수를 방해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게 바뀌어 버립니다. 자, 요게요. 상투장에서는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 버려서요. 갭상승하는 요 녀석이 추격 매수 방해하던 녀석 갭하락부터 적어줄까요? 예, 갭하락부터 적도록 할게요. 갭하락이요. 손절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심리가 이렇게 180도 바뀌지? 예, 그리고 갭상승은요. 추격 매수를 유도합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뭐야, 똑같은 갭상승, 갭하락인데 전혀 반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 너무 잘 배워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갭상승, 갭하락들이 보이는데요. 심리가 전혀 다르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자, 우선 여기에서는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실망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얘를 털고 나갈까, 어떻게 하면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갈까,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데 갑자기 가격이 뚝 떨어진 거예요. 이미 나는 이렇게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는 게 어떤 건지 그 공포를 너무 잘 아는데 또 떨어졌어요.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 또 시작이야? 이러면서 여기에서는 뭐를 한다? 손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손절한 사람들은 다시는 이 주식 보기도 싫으니까 안 사요. 하지만 이제 또 새로운 투자자들이 관찰하고 있다가 이거 바닥아니야? 너무 가격이 좋은 것 같은데? 그래, 내일 요거 사봐야지. 조금이라도 이 가격에서 더 싸게 샀으면 있다면 사야지 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격을 확 뛰어버리니까 여기에서는요, 귀찮으니까 추매라고 쓸게요. 추격 매수를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선 손절은 하지만 추매를 못하게 돼요. 결국 손절 매물도 세력이 받고 추격 매수도 못하게 막은 채 세력이 가격을 쭉쭉쭉 올립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요 정도까지 올려놓으면 여기에서 요렇게 가격을 살짝 올려서 이제 추격 매수를 못하게, 왜? 따라 붙는 이제 개미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장대양봉이 2번이나 섰어. 이거 세력들이 올리려나 봐. 이러면서 그럼 나 이 가격에 사야지 라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쭉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 추매의 개미들이 1차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매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갑자기 세력이 가격의 편동폭을 고의로 줄여놓는 거예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주가를 핸들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개미들은 그 상황에서 이제 막 일부는요 여기 막 추격 매수를 좀 했을 거 아니에요. 의아합니다. 막 보니까 잠깐만 이거 얘네 털고 나가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숨고르기를 할 때 불안해진,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니까 나 고점에 산 거 아니야? 지켜보다가 보통 사는 사람들 고점에 사잖아요. 밑에서는 오르는 거다. 추격 매수 하자라면서 여기에서 이제 추매 세력이 조금 붙었단 말이죠.
장대 양봉이 서면서 추매 세력이 붙었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사자마자 가격이 딱 상승을 멈춰버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올랐는데 정말 조금 올랐는데 이러면서 야 손해는 보지 말자 얘 상툴지 몰라 이렇게 이제 털고 나가서 여기서 이제 또 추격 매수를 방지하고 약간의 멈춤으로써 손절을 유도하고 그 손절을 더 확실히 유도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 선이 시가이자 종가였죠? 그런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여기에서 보이진 않지만 항상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으면 갭상승, 갭하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서요, 시가가 이렇게 내려 앉으면서요, 갭하락이 발생했어요. 갭하락. 그러면 이제 조금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추격 매수를 했던 이제 개미들은 갑자기 하루 이렇게 아무것도 올라가지도 않고 멈춰 있다가 다음날 오전에 가격이 뚝 떨어지니까 나 상투 잡았어? 이러면서 또 미친 듯이 뭐를 하는 겁니까? 손절을 하는 거예요. 손절을 또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되게 슬프죠? 자, 이렇게 개미들의 손절 물량을요, 오전에 깔끔히 받아낸 다음에 세력은 다시 주가를 쭉쭉쭉쭉 가벼운 몸으로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야, 우리 속았나봐!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상단에 다시 요 정도 부근에서 이제 추격 매수가 붙죠? 그러면 다시 한번 써먹는 거예요. 멈춤,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지난번에도 막 개파락돼서 깜짝 놀랐는데 이거 아닌가? 에이, 그냥 속편히 팔고 나오자 이러면서 여기에서 다시 뭐를 한다? 손절이 강력하게 이제 유도가 되는 거죠. 손절을 유도합니다. 요 변곡선 내에서 계속 아름아름 개미들이 파는 족족 세력들이 이제 매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다음날 다시 우리 따라 붙지마 라고 하면서요. 다시 뭐를 한다? 추매를 못하게끔요. 갭상승을 띄워버리면서 이렇게 쫙 다시 양봉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올라가는 거였어 이러면서 이젠 안 속아 이러면서 여기에서 다시 추격 매수하는 개미들이 붙겠죠?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캔들을요 움직이지 않고 거래량을 확 줄이면서 개미들이 조금씩 이제 불안함에 내뱉는 이렇게 불안함에 이렇게 털어버리는 개미들의 매집 물량만 조금씩 받으면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음날 뭔 짓을 합니까? 여기에서 개파락을 시켜서 정말 무슨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거 상투 아니야? 라는 공포감을 만들고 거기에서 무슨 짓을 합니까? 심지어는 장 초반에 가격을 살짝 떨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추격 매수했던 개미들이 뭔 짓을 한다? 손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털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안 올리고요. 숨고르기를 해요. 이렇게 횡보식으로 조금 가격을 눌러주면서 다시 한번 뭐를 한다? 막 사람들은 이거 상투 아니야? 라고 놀란 시점이에요. 좀 일부는 털고 나가고 일부는 이제 지켜봐야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을 안 올려주네요. 그러면 뭐야 이거? 불안한데? 아이씨, 안 되겠다. 그리고 손절은 전반적으로 약간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아주 살짝 가격을 낮췄다가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낮춤에도 그렇지 않아도 이거 상투인가 싶어서 불안한 개미들 항상 아슬아슬하게 언제 상투 털릴지 몰라 이러면서 이제 조마조마한 개미들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가격을 눌러주면서 손절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장대 양봉이 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추격 매수하지 못하게요. 추매를 하지 못하게요. 이런 식으로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미들이 몇 번 경험이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보니까 계속 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에이씨 이거 오르는 장이야 이러면서 여기에서부터는요 개미들이 막 열심히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이제 세력들이 볼 때 와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개미들이 열심히 열일해 주면서 주가를 막 알아서 움직여주네. 떨어질 때만 우리가
약간씩 주식을 던지면서 가격 방어를 해주면서 계속 올라가게끔 유도를 해야지라고 이렇게 올려주는 요런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미들 신났죠. 가격이 쭉쭉쭉 올라가니까 이제 정신을 잃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추격 매수, 뭐 내동 매매, 관찰하시던 분들도 추격 매수를 막 이제 들어가 보자.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겠지. 단타라도 털면 되지 뭐 이런 마음 있잖아. 단타라도 하고 나오지 뭐. 불안하면 조금만 올려놓고 팔고 나오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나 1%만 먹어야지, 2%만 먹어야지 이러고 올라갔는데 이게 시작하자마자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3%, 4%, 5%, 6%. 그러면 나오기가 힘들죠. 떨어지면은 이제 그때는 막 던질 텐데 막 올라가고 있는 중에 이렇게 팔면 바보 같잖아요. 그래서 추격 매수세가 생기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이제 따라붙는 지나가다가 어머 급등장이래 이러면서 클릭 한번 했다고 와 이거 봐 대단한데 나도 1%만 먹고 나와야지 이런 이제 내동매매 하시는 분들까지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막 이렇게 거래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바로 그 거래량 속에서 세력들은 이제 뭔 짓을 하기 시작합니까? 털고 나가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 땡큐 다 받아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털고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세력은 아직도 다 팔지 못했을 거예요. 보통. 이유는 세력이요. 정상적인 세력이라면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는 보통 매집을 합니다 라고 했죠. 굉장히 많은 주식을 모아놨는데 하루 만에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급할 때는요. 주식수가 그리 큰 그런 대형주가 아니라면요. 뭐 일주일 내내 작업할 필요도 없고요. 오전 9시부터 9시 30분 길면 9시부터 10시 사이에 미친 듯이 다 던지고 나오는 거예요. 값은 올리지만 그러면서 주식을 다 내던지고 나오고 10시 이후에 쫙 빠지는 거죠. 거래량이. 그렇게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팔지만, 좀 다 못 팔았다 이러면 이제 다음날 또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요, 하도 많이 속아서 개미들은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까? 이거 또 오를 거야. 내가 계속 추격 매수 안 했다가 더 낮은 가격에서 살 수 있었는데, 더 낮은 가격에서 살 수 있었는데, 더 낮은 가격에서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추격 매수 안 하다가, 여기서 사게 됐잖아. 이번엔 그런 실수는 안 할 거야. 이러면서요. 이렇게 갭 상승이 일어났는데도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에 바로 추격 매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력들은 뭔 짓을 해요? 지금 이 녀석은 긴 윗꼬리를 가진 변곡점 캔들이지만요. 장 초반에는요. 시작하자마자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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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자라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자라날 때 세력들은 뭔 짓을 했겠어요? 자, 팔자 따라 붙어 이러고 개미들은 오늘도 신나게 막 가격이 1%, 2%, 3%, 4%막 올라가니까 그냥 정신없이 따라 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세력이 아주 단숨에 다 팔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력이요. 미안했어. 우리는 이제 빠져나갈 거야 라면서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었던 장대 양봉은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라지면서 긴 꼬리만 남긴 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미들은 이게 뭔 상황이지? 라면서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요 정도가 돼버리면 세력이 요건 정리해 드릴까요? 그래서 장대 양봉은 사라지고요. 요렇게 세력이 팔고 나간 요런 자리만 남게 되면 보통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하게 되고요. 내가 조금 더 팔아야 되는 상황이야 라고 하면요. 고의로 가격을 뚝 떨어뜨리기도 해요.
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요런 부분에서요. 가격을 하락시켰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런 경험도 개미들에게 이미 준 상태이기 때문에 개미들은요. 이런 생각이죠. 아니야, 내가 상투에 물리다니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않았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물려있는 개미들요. 에이, 설마 내가 얼마나 큰 원대한 꿈을 갖고 이 고가에도 이 주식을 매수했는데 설마 아닐 거야. 아니겠지. 뭐 이러면서 이거 횡보하다가 다시 치고 올라갈 거야. 눌림목일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그 개미들. 그런 개미들에게요. 혹은 조금 뭐 더 팔고 나오거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마무리 주식을 팔고 나온 후에 세력은 떠나고 남은 개미들끼리는 절망하면서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쭉쭉쭉 내려오다가 안 되겠다. 손실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에 서로 가격을 낮추면서 이렇게 개미들이 만들어내는 개파락까지 보이면서 쭈루룩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장이 상투장인지 혹은 상승장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막 투자하고 있어요. 막 장대 양봉에 쓰고 기분이 좋긴 한데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슬슬 불안해지는 시점이 있잖아요. 이거 혹시 상투 아니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 있잖아요. 이때 이렇게 막 가격이 올라갈 때 얘가 장대 양봉이어서 그 다음에 다시 계속 상승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지 혹은 다음에 갑자기 뚝 이렇게 막 뚝 떨어져 버리는 음봉이 돼서 하락 추세로 변할지 결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거래량을 보는 겁니다. 거래량. 자, 주식의 거래량이에요. 우리 주식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수 하면 우리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주식수는 우선 발행 주식수가 있지. 주식을 도대체 몇 개나 만들어냈냐? 종목이 뭐 이런 얘기가 됐겠죠? 그런데 이 발행 주식수 외에요. 유통 주식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통 주식수. 자, 유통 주식수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종목, 기업에서 만들어낸 기본적인 전체 발행 주식수에서요. 절대로 주식을 함부로 시장에 내다 팔 수 없게끔요. 이제 계약이 돼 있거나 혹은 내가 오너여서 주식을 뺏길 수 없는 대주주 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파는 게 금지돼 있거나 내가 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대주주 지분들을 이렇게 뺀 녀석을 우리는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이 당일 거래량이요. 이 당일 거래량은요. 사실은 유통 주식수보다 적을 수도 있고요. 유통 주식수보다 많지만 잘못 적었습니다. 당일 거래량. 유통 주식수보다는 많지만 발행 주식수보다는 적을 수도 있고요. 혹은요, 발행 주식수보다도 당일 거래량이 더 많은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발행 주식수보다 당일 거래량이 많아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막 석 달 동안 내가 매집한 주식을요. 최대한 빨리 털고 나오려고 해요. 오늘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에 팔고 나오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친 듯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그 미친 듯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을요. 혼자서 개미들을 상대로 불러일으킬 수는 없어요. 개미들에게 엄청난 확신을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그렇게 세력 1, 세력 2, 세력 3 우리 같이 으쌰으쌰해서 먹고 나오자라는 이제 마음이 맞는 세력들끼리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거래량이 되게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게 해서 개미들이 추격 매수를 안심하고 할 수 있게끔 언제든지 내가 팔고자 할 때 이 주식을 팔 수 있는 분위기인 것처럼 만들어서 좀 이렇게 겁나지 않게끔 만든 상황에서 얼른 서로 빨리 알아서들 팔고 나오자라고 할 때 이제 개미들이 못 받아주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세력들끼리 서로 주식을 주고받는 요런 약속을 미리 걸어두는 거예요. 우리는 요런 거래를요, 통정 거래라고 부릅니다. 세력들 간에 거래량을 막 유발시키면서. 그런데 이러다 보면 세력 1, 2, 3 모두 다 많은 주식수를 갖고선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당일 거래량이 발행 주식수보다도 많아질 수 있고요. 세력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매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을 활성화시키면서 빨리 털고 나올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뭘 의미한다? 상투자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기본적으로 저는 요 거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발행 주식수보다 당일 거래량이 많은 경우 좋아하지 않고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내에서만 거래를 하고요. 심지어는 유통 주식수에 저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소심해서 유통 주식수 근방까지 가도 그냥 쿨하게 버티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0% 정도만 되면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 이러고 있다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건 소심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버티면 조금 더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겠지만 제가 심장이 그렇게 이 쫄깃해지느니 그냥 나는 이미 뭐 수익률 몇십 % 먹었는데 이 정도는 쿨하게 만족? 조금 요런 스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거래량 역시요. 상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상투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얘가 이렇게 설명할까요? 자,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전방적으로 요 원칙을 지켜서 거래를 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요. 얘가 상투 거래량이고 얘가 상투 거래량이 아닌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 말이에요?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의 기본적인 원칙은 항상 당일 거래량이 유통 주식수에 아무리 많아도 70% 이하에서 거래되는 것까지만 봐주는 편인데 이 빨갱이 같은 경우 당일 거래량이 발행 주식수보다 훨씬 많은데 얘가 상투 거래가 아니라고요? 유통 주식수보다 훨씬 많은데 얘가 상투거래가 아니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주식수가 너무 적은 기업들 있잖아요. 1000만 주도 안 되는 기업들, 굉장히 주식수가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수가 원체 없다 보니까 매집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상황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주식수가 적을 때입니다. 1000만 주 이하의 적은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 경우 얘가 당일 거래량이 유통 주식수보다도 적은데 얘가 상투 거래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주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통 주식수가 1000만 주입니다. 자, 유통 주식수가 이제 1000만 주예요. 1000만 주예요.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첫날 내가 봤더니 이 당일 거래량이요. 900만 주. 이거는 나 같은 사람은 탈출하니까 조금 더 낮게 잡을까요? 당일 거래량이 참 고민되게 만드는 700만 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상투 아니겠지? 그래, 아직 유통 주식수 안 넘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당일 거래량이요. 이번엔 600만 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참 애매해지잖아요. 오, 합치면 좀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아예 기준을 잡고 갈까요? 자, 요 주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발행 주식 수가 대주주 지분을 뺀 발행 주식 수가 2천만 주이다라는 요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당일 거래량이요. 또 이제 한 700만 주 정도 나오는 거예요. 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당일 거래량이 좀 많아요. 또 700만 주 정도 나오는 거예요. 오, 이거 왜 이래? 그 다음날 이제 또 당일 거래량이 예, 뭐 600만 주 정도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요. 계속 일주일 동안 거래량이 이 유통 주식수보다 적지만 꽤 많은 상태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요. 얘는 상투 거래일 수 있어요. 즉 주식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30분 만에 털고 나올 수 없다라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세력이요. 조금 이제 티 안 나게끔 계속 조금씩 팔고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걸쳐서. 이런 경우에는 상투 거래량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저 되게 소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혹시 모르는 요런 상황에서도 그냥 마음 편하게 이게 상투거래다, 근접한다 이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면 뭐 이게 유통주식수가 얼마고 주식이 무슨 뭐 세력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것까지 생각하기 귀찮은 거죠. 이미 세력의 등을 올라타가지고 그동안 지내서 이제 막판까지 왔으면 사실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미 무릎에 사서 뭐 어깨에 판다 그래도 몇십 %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면 잘 먹었지 뭐. 또 다른 종목 찾아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털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유통 주식수가 1000만 주인데 오늘 거래량이 뭐 한 300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세력이 털고 나왔다고 하기에는 좀 너무 작은데 특히 그 세력이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작업한 흔적이 너무 눈에 노골적으로 보일 경우 만약에요. 그 세력이 한 이틀 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팔고 나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틀 동안 얼마나 샀겠어요, 주식을. 하지만 그 세력이 제가 좋아하는 아주 정상적인 세력들이라면 이런 300만 주의 이제 상투를 만들고 나오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럴 때는 저는 안심을 하고 투자를 한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요. 투자자의 개인 성향에 따라서 여기가 상투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양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제 기준에서 제가 아는 상투 거래량을 제 머릿속에 있는 거래량을 정리한 것은 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